법을 알면 힘이 된다. 자, 판례를 통해 국민들에게 법에 대한 정보를 쉽고 재미있게 전달해 드립니다. 판례를 또 먹여드리죠. 네. 네, 알면 힘이 되는 판례 줘야지. 이제 형입니다. 박수! 야, 지금 뭐 스튜디오 엄청납니다. 약 100여 명 정도가 저 뒤쪽에 뒤돌아보지 마시고 네, 이쪽 보세요. 네. 법이 많이 어렵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 판례는 왠지 더 어려운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 두 분을 모셔봤는데요. 법을 모르는 저도 판례가 사람 이름이 아니냐고 했던 이재영 씨도 쏙쏙 이해되게 쉽게 설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두 분 같이 법을 전혀 안 해본, 파출소 문 앞도 안 가본 두 분을 위해서 쏙쏙 알아듣기 쉽게 판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파출소를 2번은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체면상 제가. 자, 사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법원 행정처 정유나 사무관입니다. 법원, 법, 재판, 판결. 사실 머릿속으로 너무 복잡해지잖아요. 네, 복잡해요. 예, 이제부터 쉽게 해주세요, 쉽게. 네, 법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방패가 되어질 수 있도록 저도 함께 돕겠습니다. 자, 아주 든든합니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근데 두 분을 보면 이 질문을 진짜 할까 말까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안 하는 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해야 되겠어. 나 지금 나 궁금한 못 살아. 판례가 뭡니까? 나 축구하면 펠레를 알아. 펠레 그리고 뭐 물건 판례 뭐 이런 거 다 알아요. 근데 판례라는 걸 정확히 모르겠어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네. 원고가 법원에 소리 제기하고 법원은 누구 말이 맞는지 승패를 결정해서 판단을 내리는 과정을 재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법원의 판단들이 유사한 사안에서 많이 쌓여서 어느 정도 규범력을 지니는 것을 우리는 판례라고 합니다. 이게 서로 싸움이 많잖아요. 그중에 국민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저렇게 하는 게 맞나? 고민할 때 우리 대법원에서 이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본보기 뭐 그런 거? 본보기. 아주 좋은 말씀하셨어요. 오늘 다뤄볼 판례가 무엇인가요? 아, 재용 씨, 혹시 네. 보험 몇 개 드셨어요? 자, 보험 말이죠. 보험하면 제가 진짜 많아요. 자, 생명보험, 암보험, 실손보험, 치아보험, 종신보험. 온갖 보험이 되게 많아요. 저 아니. 솔직히 집에 증명서가 이만큼 있어요. 저도 보험 많이 들어있어요. 동생이 보험회사 다녀요. 그러면 들어야죠.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불쌍한 막내 도와줘야지. 이러다 보니까 뭐 같은 거. 나중에 겹치는 거. 보장도 같아요,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한 가구당 보험 가입률이 98.4%나 예? 된다고요. 네. 98.4%? 네, 놀랍지요. 4인 가족 한 명당 적어도 2건은 보험에 가입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저만 보험에 가입 진짜 많이 하지 않았어요? 나만큼 든 사람이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네. 엄청난데요? 아, 근데 이렇게 보험 가입률이 높다 보면 네. 이로 인해서 분쟁이 또 많을 것 같아요. 당연하죠. 이게 거래가 많으면 싸움도 많이 생기고 싸움이 많이 생기면 소송도 많이 생기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예전에는 뭐 친척들이니까 설명 제대로 안 해줘요. 그리고 또 설명 다 설명할 때는 갑자기 말 엄청 빨라져. 수다맨보다 빨라져. 이거는 그럼 제가 그리고 저도 말 좀 하시죠. 네,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보험사도 제대로 설명이 안 되고 보험 드는 사람도 설명을 제대로 안 듣고 또 무시하고 특히나 뭐 한 번 들면 실손보험 몇 억씩 보험료 나가는 거 보험회사로 돈 아깝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갑자기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저같이 이렇게 보험을 많이 드신 분들은 네. 오늘의 판례를 정말 잘 기억해 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례가 바로 보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먼저 구체적인 사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건강을 걱정하던 김팔레 씨는 나중에 아플 것에 대비해 한 보험회사와 보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아이고, 이 질문이 많네. 보자.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투약받은 사실이 있나요? 보험 청약서에는 최근 5년 이내에 고혈압으로 진단 및 투약을 받은 사실이 있냐는 질문이 있었는데요. 팔레 씨는 아니오라고 체크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팔레 씨는 최근 고혈압으로 약을 먹고 있었습니다. 보험 계약을 하고 얼마 후 팔레 씨에게 백혈병이 발병했습니다. 팔레 씨는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질병에 백혈병이 들어가 있으니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했는데요. 보험회사는 백혈병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한 후 상법 제651조에 따라 고지의무 위반을 했기 때문에
보험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해왔습니다. 김팔레 씨는 법원에 보험회사의 보험 계약 해지가 효력이 없음을 확인해달라는 소를 제기했는데요. 과연 판결은 어떻게 났을까요? 아니, 이 사건의 쟁점이 뭡니까, 변호사님? 보험회사는 해지하겠다 그러고 이 김팔레 씨는 나 보험계약 해지 절대로 못해.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쟁점이에요. 그럼 사무관님, 법원 판결이 어떻게 뭐 있나요? 대법원에서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보험회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 당시에 일부러 또는 중대한 실수로 보험 가입의 중요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거나 또는 부실하게 고지했을 때는 보험사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이후에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시를 한 것이죠. 진짜 솔직히 깜빡 잊고 자신도 모르게 체크를 잘못할 수 있잖아요, 솔직히. 그런데 물론 사람이 다 실수할 수 있는데 그래서 법원은 중대한 과실. 그러니까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자기 부주의로 이야기하는 거는 중대한 과실이라 그래요. 김팔레 씨는 뭐 자기가 깜빡해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깜빡이라는 게 있죠. 보통의 깜빡하고 큰 깜빡이 있다 이거지. 중요한 깜빡이 키고 들어가야 되니까 차도. 그렇지. 안 그러면 사고 나잖아요, 그죠? 이건 큰 깜빡이다 이거지. 이거는 고의하고 똑같다. 네, 어쨌든 이렇게 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억울한 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국민들은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어봤습니다. 그래. 그 전에 고혈압약을 먹고 있다는 거를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정확히 그게 명시가 안 되었기 때문에 해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백혈병과 고혈압약이 크게 상관도 없고 체크를 또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런 이유만 가지고 계약을 해지한다는 거는 좀 너무한 거 아닌가. 고혈압 약을 먹으면서도 고지 의무를 안 했기 때문에 해지돼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쨌든 그분이 처음부터 잘못 체크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계약하면서 그것들을 사실 계약서를 잘 검토하는 게 또 책임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고지 안 한 회사 측의 실수도 있겠지만 결국 사인은 내가 한 거 맞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잘 읽어야겠죠. 사실은 고혈압과 백혈병 그래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사무관님 어떻습니까?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의 차이를 일단 구별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험 계약자 같은 경우에는 보험 계약을 직접 체결한 사람이고요. 피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팔, 다리, 생명, 신체의 주인입니다. 그래서 저희 엄마가 제가 암 걸릴 걸 대비해서 보험을 계약해 주셨을 때 저희 엄마는 보험 계약자가 되고 저는 피보험자가 되는 것이지요. 근데 상법에서 이 피보험자나 보험 계약자가 중요한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그 이유는 그 불성실한 보험 계약자로부터 보험자나 보험단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취지입니다. 만약 사안에서 보험회사가 김팔레 씨가 고혈압 사실을 알았더라면 이때 보험 계약을 똑같이 체결하지 않았거나 또 비싼 보험료를 아마 책정을 했었을 겁니다. 지금 아까 체크 이야기 나왔잖아요. 그 체크리스트 주면서 종이 주면서 그럴 때 그것만 줬다고 해가지고 보험사가 계약 해지 못해요. 이런 건 중요한 사항이잖아요. 계약을 해지하냐 마냐는. 그렇죠. 그러면은 보험 상담사가 그 종이 주면서 설명을 해줘야 돼요. 법 생활에 조금 무관심한 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설명 의무 이걸 규정해놓고 거기에 따르지 않았을 때는 보험사한테 불리하게 판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앞으로 보험계약 체결할 때 진짜 설명을 제대로 듣고 그 사인하시라. 추가로 또 말씀드리면요. 보험사고 발생한 후라도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근데 다만 또 피보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있어요. 있어요? 그럼요. 김팔레 씨가 백혈병이라는 그 보험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전에 가지고 있던 고혈압이라는 사실은 고지의무 위반을 하긴 했지만 양자 간에 인과관계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이러한 피보험자를 위해서는 보험회사가 보험금 지급해줄 책임이 있다라는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상법에. 그래서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네. 되게 물어볼 것도 많고 정말 더 늪처럼 깊이 들어가네요. 끝날 수가 없어요. 좀 쉽게 설명해 주셔서 다행인 것 같아요. 오늘 첫 시간이었는데 네. 많은 사람들이 가입하고 있는 이 보험에 관한 판례를 한번 알아봤습니다. 어떠셨어요? 답답했습니다. 특히 이재영 씨가 답답했습니다. 농담이고 이렇게 좋은 법률적 상식을 이렇게 쉽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없더라고요. 제가 변호사지만 근데 대법원에서
이번에 좋은 기회를 마련해가지고 국민들한테 무료로 이렇게 법률 상식을 알려드리니까 이게 사실은 다른 법률 사무소 찾아가면 1시간에 뭐 몇십만 원 상담료 받고 해주는 상담료가 있잖아요, 건데 그죠? 이 우리 참 대부분이 좋은 일을 하는데 국민들 많이 참여해가지고 이런 불의의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우리가 보람이 있겠습니다. 와, 역시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무관님은 또 이 방송이 사실 무심코 체결했던 그 보험 계약 때문에 나중에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데 일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법과 판례를 알기 쉽게 알려드려서 여러분 옆에 든든한 방패 같은 법원이 되겠습니다. 와, 역시 또 훈훈합니다. 든든해. 누가 날로 키우지 않았어요. 좀 훈훈해졌어요, 스튜디오가. 법 어렵지 않아요. 온 국민이 법과 친해지는 그날까지.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